캐나다가 갑자기 한국으로 시선을 돌린 순간 전 세계 군사 전문가는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캐나다가 이미 계약을 확정한 F-35를 두고 새로운 선택지를 찾아 한국까지 날아온 것일까? 이 질문의 중심에는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때 캐나다는 미국과의 긴밀한 군사관계를 이유로 F-35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단정하던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북미 지역의 정치 지형이 완전히 흔들리면서 캐나다 내부에서도 미국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이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전투기 후보 탐색으로 이어졌습니다. KF-21은 아직 본격적인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세계 군사 시장의 중심에 서 있는 전투기입니다. UAE 공군사령관이 시제기에 직접 탑승해 비행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해외 군사 관계자들이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다시 평가하게 되었고, 여러 국가가 구매 의사를 드러내는 등 분위기는 이미 뜨겁게 달아오른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캐나다가 움직였다는 것은 단순한 관심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캐나다 정부는 언론 관계자를 비공식적으로 한국에 파견해 카이 공장을 방문했고 내부 생산 라인을 직접 확인하려 했습니다. 촬영이 제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측 반응은 예상 이상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캐나다가 KF-21을 주목한 직접적인 배경에는 최근 미국과의 외교 갈등이 자리합니다. 미국의 강경한 정책 변화가 예고되면서 캐나다 내부에서는 미제 무기 도입의 위험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국가안보의 핵심 자산에 미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이 결국 큰 약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졌습니다. 특히 캐나다 사회에서 반미 감정이 확산되며 미국산 전투기 도입은 더 이상 당연한 선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정서적 변화는 군사 사업에도 직접적인 압력으로 작용했고, 그 결과 캐나다 국방부는 이미 진행된 F-35 계약조차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 재검토의 파급력이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캐나다는 이미 F-35 16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 상태였고 내년 초도분 도입까지 마무리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은 72기에 대한 도입 여부는 정치 상황에 따라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상태가 되었고, 이는 캐나다가 새로운 전투기 파트너를 찾기 위해 서둘러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F-35는 미국의 기술을 기반으로 운영과 정비 전 과정에서 미국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정 상황에서 원격으로 기체 운영을 제한할 수 있다는 기술적 논란까지 더해지며 캐나다 내부에서는 안전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여론이 폭발적으로 커졌습니다. 이때 등장한 선택지가 바로 한국의 KF-21이었습니다. 캐나다 언론들은 한국이 4.5세대와 5세대 사이의 새로운 개념을 현실화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스텔스 설계를 기반으로 한 기체 구조, 유럽산 무장과의 폭넓은 호환성, 상대적으로 낮은 유지 비용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무엇보다 캐나다 입장에서 매력적인 점은 KF-21이 한국 주도로 개발되고 있어 자율적 운영이 가능하며 미국처럼 정치적 리스크에 묶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선택이 아니라 국가 전략 차원의 결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캐나다의 정치 상황이 격동하는 가운데 한국의 KF-21은 단순한 전투기를 넘어 캐나다가 새로운 항공 전략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핵심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직 양산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캐나다가 직접 한국을 방문해 내부 상황을 확인했다는 것은 이미 선택권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세계 군사 시장이 미국 중심의 체계에서 서서히 다극화되는 가운데 캐나다의 이러한 움직임은 새로운 균형점의 탄생을 예고하는 장면이 되고 있습니다. KF-21은 이제 단순한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가 아니라 글로벌 군사 판도를 뒤흔드는 전략적 변수로 부상했습니다. 캐나다가 한국을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자 현지 언론과 군사 분석가들은 이 움직임이 단순한 탐색이 아니라 명백한 의도라고 해석했습니다. 특히 카이 공장을 비공개로 둘러본 후 캐나다 측 관계자들이 보인 반응은 기존의 전투기 사업 방향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캐나다는 긴급한 일정으로 파견된 대표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항공기술에 대해 예상보다 높은 관심을 드러냈고 기존에 선택하지 않았던 새로운 전략적 옵션을 찾고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배경에는 캐나다 내부 정치의 급변이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의 관계가 극도로 경직되면서 캐나다는 대미 의존도를 줄이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교적 불협화음이 커지자 캐나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미국산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되었고 전력 공급이나 군사 협력까지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런 흐름은 캐나다 국방부에도 강하게 전달되었고 결국 F-35 사업 전체를 다시 검토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캐나다는 이미 F-35 16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내년 도입을 앞두고 있었지만 남은 72기 도입 여부는 정치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캐나다 국방부는 이미 제작이 진행된 1차부는 계약 파기 문제로 인해 도입이 불가피하지만
아직 생산되지 않은 나머지 물량은 충분히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캐나다 정부는 미국 중심의 무기 체계가 가진 구조적 문제를 다시 한번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높은 개량 비용, 제한된 정비 권한, 그리고 기술적 종속 구조는 캐나다에게 점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캐나다가 가장 우려하는 문제는 무기 통제권이 미국에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최근 여러 국가에서 제기된 기술적 논란은 캐나다의 불안을 크게 자극했습니다. 특정 상황에서 미국이 원격으로 전투기 운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이른바 제어 기능 의혹은 단순한 소문으로 취급되기에는 너무 많은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특히 중고 F-16을 운용하던 몇몇 국가에서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데이터 링크가 갑작스럽게 차단된 사건은 캐나다가 미국산 전투기의 위험성을 매우 현실적으로 느끼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캐나다는 미국에서 벗어난 새로운 파트너를 찾고 있었지만 유럽 전투기들의 비용과 성능은 캐나다의 요구 조건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유럽산 전투기의 유지비는 지나치게 높았고 일부 모델은 생산 지연과 부품 문제로 신뢰성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KF-21은 상대적으로 낮은 유지비용과 안정적인 정비 체계를 갖추고 있어 캐나다의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처럼 방대한 영토를 가진 국가에서는 전투기의 장기 운용 비용이 국가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비용 대비 성능이 탁월한 KF-21은 매우 매력적인 후보가 되었습니다. 또한 캐나다군 내부에서는 KF-21과 FA-50을 함께 운용할 경우 훈련 체계와 실전 운용 체계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고등 훈련기 사업도 추진 중인데 KF-21 도입과 함께 FA-50을 선택한다면 조종사 양성과 실전 배치까지 이어지는 완전한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전투기 한 종을 구매하는 수준이 아니라 공군 전체의 구조를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결국 캐나다가 한국을 방문한 진짜 이유는 하나의 선택지를 검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근본적인 국방 전략을 재설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미국 중심의 구조를 벗어나야 한다는 내부 압력, 기존 전투기 사업의 불안정성, 높은 유지 비용, 그리고 정치적 위험까지 결합되면서 캐나다는 더 이상 기존 방식을 고집할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국의 KF-21은 캐나다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 방문은 단순한 탐색이 아니라 전략적 전환을 위한 첫걸음이었고 캐나다는 이제 본격적으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캐나다가 F-35 사업을 재검토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미국 무기체계의 통제 구조가 다시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여러 나라에서 보고된 데이터 링크 차단 사례는 미국산 전투기를 운용하는 국가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미국이 특정 정치 상황에서 우방국의 무기체계를 부분적으로 제한하거나 원격으로 운영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의혹은 이미 여러 정황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캐나다에게 국가 주권 문제로 직결되는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나토 회원국들이 운용하던 F-16 기체 일부가 지정된 네트워크에서 갑작스럽게 배제되면서 전투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사건은 세계 군사계를 뒤흔든 사례가 되었습니다. 링크16 네트워크는 현대 공중전에서 핵심적인 정보 교환 체계로 이를 차단당하면 기체의 레이더, 무장, 통신 등이 동시에 무력화됩니다. 이런 사태는 적성국의 공격이 아니라 미국의 정책 변화로 인해 발생했고 이는 캐나다에게 무엇보다 충격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캐나다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F-35를 계속 도입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선택인지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이미 계약된 물량조차 미국의 전략에 의해 언제든지 운용이 제한될 수 있다면 캐나다는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를 미국의 결정에 종속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논란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캐나다가 독자적인 군사 전략을 확립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확대되었고 결국 캐나다 국방부는 전투기 도입 사업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상황에서 미국 무기체계를 대량으로 도입해온 포르투갈 역시 비슷한 문제를 겪으며 F-35 사업을 잠정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F-16 30기를 F-35로 교체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지만 미국산 무기체계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전투기 사업을 백지화한 뒤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기술적 통제권을 쥐고 있다는 사실이 유럽 전역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캐나다 내부에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캐나다는 미국과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국가지만 정치적 갈등이 높아진 상황에서는 미국산 전투기를 구매하는 것조차 정치적 리스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외 정책 변화가 언제 어떻게 국방사업에 영향을 줄지 예측하기 어렵고
특히나 F-35와 같이 복잡한 기술 체계는 미국의 의도에 따라 원격 제한 기능이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캐나다군의 불안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캐나다가 우려한 것은 단순한 기능 중단이 아니라 국가 비상 상황에서 기체 운영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게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이는 전투기 도입 비용이 높다 낮다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체계 전체가 외부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 흔들릴 수 있다는 문제였습니다. 미국 중심의 무기체계는 항상 정치적 영향력 아래 놓이며 이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가 언제나 안정적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 내부의 정치 변화는 그러한 안정성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캐나다는 미국산 전투기를 중심으로 한 기존 전략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의 기술적 통제권, 정치적 리스크, 유지 비용의 급증, 그리고 개량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추가 비용까지 더해지며 F-35 사업의 매력은 과거와 달리 크게 떨어졌습니다. 특히 법적이나 계약적 문제가 없는 초기 물량을 제외한 대규모 추가 도입부는 캐나다 입장에서 충분히 재고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렇게 미국 중심의 무기 통제 논란이 커지는 동안 한국의 KF-21은 국가별 자율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다른 선택지로 부상했습니다. 한국은 구매국이 독립적으로 무장 통합과 개량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했고 정비체계 또한 해외 도입국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구축했습니다. 캐나다에게 있어 이는 단순히 전투기 한 기종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독자적 안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희귀한 기회가 KF-21을 통해 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캐나다가 미국 중심의 무기체계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동시에 한국의 방위산업은 전례 없는 속도로 세계 무대에서 존재감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KF-21은 아직 완전한 양산 단계에 들어가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대안으로 부상하며 세계 군사시장의 판도를 흔들고 있습니다. 한국 공군이 유럽산 무장을 직접 통합하고 다양한 개량 옵션을 확보함으로써 KF-21은 기존의 4.5세대 전투기와 5세대 전투기 사이에서 독자적인 포지션을 구축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KF-21의 양산 계획을 기존 20대에서 40대로 확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생산 규모의 증가가 아니라 한국 공군이 KF-21의 전력화를 얼마나 절실하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였습니다. 실제로 KF-21은 내년부터 실전 배치가 가능한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는 해외 시청자들에게도 매우 강력한 신호로 작용했습니다. 양산 물량 확대는 한국이 자체 전투기 개발에 대한 자신감을 완전히 확보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한국이 보여주는 생산 속도는 미국이나 유럽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미국의 F-35는 개량과 유지 보수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유럽 전투기들 역시 가격과 납기 지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장기간 유지된 방산 생산 체계를 기반으로 KF-21부터 K2 전차 K9, 자주포 FA-50까지 다양한 무기 시스템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분단 상황이 만들어낸 특수한 환경이 한국의 생산 라인을 한시도 멈추지 않게 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세계 시장에서 가장 빠른 공급 능력을 갖춘 국가라는 평가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FA-50의 존재는 캐나다에게 단순한 부가 요소가 아니라 전략적 연결고리였습니다. 캐나다는 고등훈련기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었고 FA-50은 이미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콜롬비아 등 여러 국가에서 성능과 신뢰성을 인정받은 기종입니다. 만약 캐나다가 FA-50을 훈련기로 도입하고 KF-21을 실전 전투기로 채택한다면 조종사 양성부터 실전 배치까지 단일 체계로 운영할 수 있는 완벽한 구조를 갖추게 됩니다. 이는 캐나다 공군이 오랜 기간 구축해오지 못했던 이상적인 전력 체계였습니다. 한국의 KF-21이 다른 전투기들과 달리 높은 평가를 받는 또 하나의 이유는 유지비 절감 능력입니다. F-35는 정비를 위해 미국까지 기체를 보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지만 KF-21은 도입국에서 직접 정비할 수 있는 설계를 기반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복합 스텔스 코팅 역시 도입국의 정비 환경에 맞춰 재생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유지 비용이 크게 절감됩니다. 캐나다처럼 국토가 넓고 기지간 거리도 긴 국가에서는 전투기 유지비가 전체 국방부 예산의 상당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때문에 유지 비용이 합리적이고 정비체계가 단순한 KF-21은 매우 실용적인 선택지입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한국 무기의 신뢰성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폴란드는 K2 전차 K9, 자주포 천모 다연장 로켓 등 대규모 한국산 무기를 도입한 뒤 매우 빠른 납기 속도와 안정적인 성능에 대해 공개적으로 극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한국산 무기가 유럽 안보를 강화할 핵심 자산이라고 언급했으며 이는 캐나다 언론에서도 매우 중요한 참고 자료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반면 독일산 무기를 구매한 국가들은 납기 지연과 가격 상승 문제를 겪고 있어 한국과의 차이점이 더욱 대비되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한국의 방산 기술을 깊이 검토하는 이유는 단순히 새로운 전투기 때문만이 아니라 한국 전체 방산 생태계가 가진 안정성과 확장성 때문이었습니다. 캐나다는 항공산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전투기 완제품을 생산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엔진 소재 항공 구조물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만큼 한국과의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KF-21 개발 이후에도 다양한 형태의 공동 생산이나 기술 교류가 가능하다는 점이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즉 KF-21은 캐나다에게 단순한 도입 후보가 아니라 항공 산업을 재정비하고 국가 전략을 새롭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는 핵심 자산입니다. 한국은 이미 빠른 생산 능력과 높은 기술력을 세계 시장에서 입증했으며 캐나다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의 방산 산업이 단순한 무기 제조 국가를 넘어 세계 군사 균형을 재편하는 새로운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한국산 무기의 영향력은 이미 새로운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한때 유럽은 자국산 무기를 고집하며 외부 제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않았지만 최근의 안보 위기 속에서 한국의 빠른 생산 능력과 안정적인 품질을 경험한 국가들이 잇따라 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폴란드가 있습니다. 폴란드는 대규모 방산 도입 계약을 통해 K2 전차와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을 가장 빠르게 실전 배치한 국가로 한국 무기의 우수성을 직접 확인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폴란드 대통령은 한국산 무기가 유럽 안보를 강화할 핵심이라고 공개적으로 칭찬했고 이는 유럽 각국이 새로운 선택지를 고민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비해 독일산 레오파르트 전차를 도입한 여러 국가는 납기 지연과 가격 변동 문제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주문한 전차가 몇 년이 지나도 생산조차 되지 않는 상황을 겪으며 기존 유럽 무기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한국 무기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산업체들은 오랜 기간 축적된 생산 라인과 안정적인 공급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이 원하는 시점에 정확히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포탄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자 한국의 탄약 생산 능력은 다시 한번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155밀리포 자주포 최대 운용국으로 훈련용 탄약만으로도 연간 수십만 발의 생산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럽 전체 생산량보다 많은 포탄을 한 국가에서만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은 한국이 단순한 방산 수출국을 넘어 실질적인 공급 허브라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풍산과 하나는 공장을 완전 가동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유럽 전체 생산량을 압도하는 포탄 생산 능력을 보여주며 유럽 군사 전략의 중요한 대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유럽은 오랫동안 자체 생산품만 사용한다는 원칙을 고수해왔지만 러시아의 확장으로 위협받는 현실 속에서 생산 속도가 느린 유럽 체계만으로는 전쟁을 대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전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와 공급 능력인데 한국은 이미 이 두 가지 요소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에스토니아가 한국산 무기를 빠르게 도입하고 있는 이유는 단순한 기술력 때문만이 아니라 이들이 실제로 필요한 시점에 무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실용적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유럽의 군사 지도자들 역시 한국산 무기의 효율성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토 고위 관계자들은 한국산 무기가 가격과 성능에서 유럽산 장비를 능가한다고 인정하며 유럽이 한국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들은 유럽 방산업체들이 속도와 가격 경쟁력에서 한국에 뒤지고 있으며 한국 무기가 유럽의 전략적 공백을 가장 현실적으로 메울 수 있는 대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유럽이 한국 무기를 선택하는 것은 단순한 수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안정성과 실전 능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전략적 선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캐나다 역시 한국산 무기에 대한 신뢰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한국 무기를 실제로 도입하고 검증한 사례는 캐나다에게 매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었고 특히 대규모 장비를 단기간에 전력화할 수 있다는 점은 캐나다의 광활한 국토와 작전 환경에도 적합한 구조였습니다. 캐나다는 이미 자국 내부에서 미국산 무기의 정치적 리스크와 유지 비용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럽 사례는 KF-21 선택을 고려하는데 결정적인 자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 군사시장은 한국을 하나의 대체 공급 국가가 아니라 새로운 중심축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전투기, KF-21 전투기까지 모든 분류에서 세계적인 공급 능력을 입증하고 있으며
지금의 흐름은 단순한 일시적 트렌드가 아니라 세계 군사 균형이 새롭게 재편되는 과정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한국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으며, 이는 곧 캐나다의 전력 구조 전체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